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우리의 예측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셔서 뭉클하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광주 5.18 민주묘역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한 것을 두고 연이틀 정치권이 좀 들썩이고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네. 근데 조금 광주, 호남 민심이 조금 달라진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돼요? 하루가 지났는데 좀 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가령 5.18 민주화와 관련해가지고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이나 또는 그 전신에서 여러 가지 좀 다양한 메시지들이 나왔고 특히 이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폄훼하는 발언들이라든지 행사들이 많이 나왔던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5.18 민주화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이 진상규명위원 추천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제대로 그걸 이행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어서 사실은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미래통합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감이라든지 미운 점들이 있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현장에 오셔서 저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는 마음이 조금 녹는 거죠, 보면. 그래서 어쨌든 좀 지켜보겠다. 하지만 그나마 저렇게까지라도 해준 이 보수 정당의 지도자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조금 마음이 좀 풀어지는 그런 측면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시민들의 일부 민심도 그렇고 예. 여권 내부에서도 일단 그 자체의 진정성을 칭찬한다라는 반응도 있는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 내부에서는 이런 목소리도 동시에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과가 미래통합당이 아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개인의 사과로 비춰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미래통합당 책임론을 국면 전환하는 의도가 아니냐, 또한 호남에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쇼로 보인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뭐 당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뭐 당대표 준비하는 김부겸 전 의원은 과거 정치들이 못했던 부분 했다 하고 여기는 뭐 무슨 심파극이냐 정청래 의원은 이렇게 꼬집었는데 다음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네. 실제로 이게 글쎄요. 호남 민심이 얼마나 미래통합당의 진짜 투표, 표심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무릎 사과가 뭐 어제 있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그 수해복구부터 해서 호남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구애에 좀 먹히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10.5에서 이제 10.8에서 17.5 정도로 이제 약간 오르긴 했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다음 대선이라든지 뭐 그 다음 지방선거 총선에서 통합당의 호남에서 뭐 득표율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다만 지금 이 순간 여론조사에서도 그나마 적은 폭이나마 좀 올랐다는 건 호남에서 가지고 있었던 통합당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그래도 어느 정도 희석이 될 수는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좀 에겐 보여준 것이고, 예. 저게 단순히 이제 호남 자체의 지지율보다 호남을 떠나서 그 수도권에 살고 계시는 많은 호남 출신 출향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조금 의미가 있는 거죠. 더군다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당에 뭔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지는 여러 중도층에서도 통합당이 예전과 달라졌는데 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통합당에게는 의미 깊은 여론조사라고 보이고, 그리고 앞서 화면 잠깐 보셨지만 김부겸 의원하고 정청래 의원 이제 약간 대비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의 심파극이다. 빌리브한테 흉내냈다. 사과 안 하면 사과 안 한다 뭐라 그러고. 사과하면 심파극이라고 뭐 어쩌라는 겁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쇼라고 생각하면요. 모든 게 다 쇼로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뭔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것 자체로 의미를 부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예.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게 이제 오른쪽에 빌리 브란트 서독 총리인데 예. 빌리 브란트 총리가 저게 유태인들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고 헌화하고 저게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는 정치인들이 꼭 해야 되는 모범적인 표상처럼 인식이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저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뭐 저걸 일부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저걸 그대로 카피해서 따라 한 건지는 제가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무릎 꿇고 사과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어쨌다는 거죠? 그게 왜 잘못된 거죠? 그게 왜 심파극인 거죠? 이 미래통합당을 향한 호남 민심은 아주 다소지만 조금은 움직이는 거를 제가 확인했는데 이도원 의원님. 네네. 요즘 지지율이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여서요. 지난주에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제1야당이 역전했다. 물론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는데 이번 주는 다시 바뀌었어요. 이게 혹시 주말에 있었던 뭐 광화문 집회, 광복절 집회, 정광훈 목사 여러 가지가 좀 고려가 된 겁니다. 영향이 있을 겁니다. 물론 지금 기본적으로는 오차의 한계 내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커다란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굉장히 민심이 요동치는 거고 여당으로서는 그 광화문 그 집회를 그 야당의 잘못인 것처럼 그 몰아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것도 정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지지층을 결집한다든가. 그리고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김종인 그 위원장의 서진 전략 이 부분이 그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그 주요했는데 다른 부분 광화문에서 빠진 부분이 호남에서 올라갔다고 할 수도 있는데 호남 이 부분은 그 왜 중요하냐면은 이게 그 정치적으로 또 정치사적으로 굉장히 그 중요한 시도인 게 맞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우리가 이 호남 문제가 언제 시작됐냐면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토지 개혁하면서 약간 호남이 반정부 성격을 띠기 시작했는데 박정희 정권에서 서울, 부산 쪽으로 경제 개발을 하다 보니까 호남이 경제에서 소외가 됐어요. 네. 그런데다가 5.18이 있었고 3당 합당이 있었죠. 그런데 직접 이렇게 그 무릎 꿇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제 한 얘기가 전두환 전 대통령 대신 사과하겠다 이거예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가니까 지금 반응을 보면은 호남이 아닌 그 여당 의원들이 비판을 합니다. 정청래 의원, 이원우 의원, 제가 일부러 찾아봤어요. 다 충청도 분들이더라고요. 그분들은 호남하고 통합당하고 화해하는 게 싫겠죠. 그렇지만 호남의 우리 이용섭 그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양향자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분들은 환영해요. 이분들은 진정으로 보수 세력하고 화해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선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게 지난 총선에서 그 통합당이 4% 얻었죠. 이번에 지금 17% 그 지지율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다 가지 않더라도 이 호남에서 그 보수층으로 이동하는 거는 선거 결과에 굉장히 중요한 효과를 가집니다. 제가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예. 25개 구 중에서 24개가 그 민주당인 건 다 아시죠? 예. 한 개가 통합당이고 24개 그 민주당 지역 구청장 가운데 19분이 호남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서울은 어떻게 보면은 호남 정치가 장악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호남을 포기하면은 통합당 호남을 포기하면 호남만 포기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전체를 포기한 거예요. 그런 그 전략적인 그 계산도 그 김정일 일단 뭐 대표가 했다고 이도원 의원님 봅니다. 말씀은 뭐 지역을 꼭 나누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출신을 수치를 한번 해서 평가를 하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할 텐데요. 지지율을 보면은 여야 어느 한쪽도 안심할 수는 없는데 그만큼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만나볼 이런 모습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합니다. 오늘 국회 기재의 모습 만나보시죠. 참 어떻게 보면 염치가 없다. 정말로 뻔뻔하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나 돼. 당신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내가 같이 한 10여 년 같이 있으면 진짜 뻔뻔한 사람이야. 두 분 의원님. 자, 두 분의 김 의원님. 누가 뻔뻔한데? 아무 얘기나 입이 마크 따위로 해? 버린 것이만. 두 분 좀 나가서 다투세요, 그럼. 기분 아니야? 김영엽 의원님. 야가치를 하는 짓을 여기서 하려고 그래. 누가 동네 아저씨인데? 당신이 동네 아저씨야? 정말처럼 살아오고 같이 내가 김영엽 의원님. 한 1분 정도 영상을 눈을 뗄 수는 없는데 근데 좀 씁쓸하긴 하고요. 김문식 교수님.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실제로 김태흠 의원이
김경호 의원도 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나이 가지고 나이 어리다고 이야기했더니 알고 보니까 나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게 지난 대선 때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정말 버릇없다고 했는데 사실 그때도 문재인 후보가 나이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식의 실수를 하는데 그 실수가 문제가 아니라 기재위에서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일방통행으로 통과를 했으니 야당 간사로서 의사진행 발언해가지고 좀 사과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말이 좀 굉장히 세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 이 여야가 결국은 이제 잘 정리가 됐어요. 결국 윤우덕 위원장이 유감 표명을 하면서 사실 또 재개가 됐기 때문에 잘 정리는 됐습니다만 저는 저 놀라운 게 국회의원이 다 언론이 있고 그 카메라가 있는 데서 말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되는데 나이 이야기하고 어리다고 하고 양아치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막말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놀라운 것은 10년을 같이 있었다는데 왜 나이를 몰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좀 더 친하게 일단 여야 의원들이 지냈으면 좋겠다. 좀 나이는 좀 알고 서로 싸울 땐 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고성, 삿대질, 정말 말도 안 되는 막말들이 쏟아졌던 국회 기재위 아수라장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뉴스타파 쉼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넘어가기 전에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댓글이 4개인데요. 하나씩 만나볼까요? 김태흠 의원님, 언쟁이라 할 수 있지만 왜 혼자 마스크 안 쓰고 소리 지르세요? 아, 그렇군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예. 일본 파이팅 외쳤던 주옥순 여사님, 이분 일본에게 치료받게 하면 안 되나요? 라는 댓글도 있고요. 예. 서울시청 방송사 안 뚫린 곳이 없네요. 나가서 먹고 돈 쓰라고 부추긴 정부가 밉다라는 의견도 있으시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북한 얘기죠. 여전히 관심이 많죠. 김여정 남편은 누군지 궁금하네. 권력자 안에 무서워서 부부싸움도 못하겠지.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풍자 섞인 댓글들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다음 이어서 정치인의 얘기 하나 더 있습니다.